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5월 17일 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미국 나스닥 차트인데요.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면 최근에 이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오고 한번 되돌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이 파란색 선 라인에 있는 이 이격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나서 과매도권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분봉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봉을 한번 보면요. 여기가 고점이었죠. 고점으로부터 이렇게 피보나치 이 조정대라는 이 보조지표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고요. 하락에 대해서 하락한 하락분의 절반만큼, 정확하게 절반만큼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하락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모습은 다시 한번 최근에 이 하락한 그 하락폭에 다시 한번 절반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여기에서 하락을 할 때 어느 정도 이격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밑으로 쭉 분할 매수를 계획을 잡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되돌림을 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올라갈지 또는 내려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냥 반등 없이 내려온 구간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방향은 좀 시장의 어떤 이벤트라던가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단순한 기술적인 구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현재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이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최근에 한번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그리고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피보나치 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여기에서 하락했던 이 하락한 하락분의 절반만큼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하락을 했죠.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하락 후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쌍바닥 이후에 되돌림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하락했던 이 구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도 최근에 하락을 했다가 지금 되돌림이 나온 구간이 또다시 이 하락한 하락 크기의 절반만큼 딱 되돌림을 주고서 눌림을 다시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차트의 일봉상 위치는 좀 다르지만요. 마찬가지로 되돌림을 주고 또다시 하락한 크기의 절반만큼 되돌림을 주는 이런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여기에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쌍바닥 구간으로 잡고 방향을 상방으로 잡을지 또는 다시 한번 여기를 깨고 내려갈지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게 보는 부분은 이 앞에 있던 고점을 한번 뚫어는 냈죠. 뚫어내고 나서 돌파 이후에 하락을 하고 이 구간을 저항을 맞고 다시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구간대에 다시 진입을 하거나 또는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할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격을 벌리게 된다면은
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지지력은 이미 한번 나왔죠. 여기에서의 지지는 한번 확인이 되었고, 그럼 그 다음 구간은 이 두 번째 구간, 이 구간을 봐야 되는데요. 이 구간까지는 되도록이면 내려오지 않기를 희망을 하는데, 내려올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의 지금 위치는 쌍바닥 테스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깨느냐, 깨지 않고 쌍바닥으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깨진다면은 깨진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을 맞는 구간까지는 되돌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약간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약간 뭐 좋진 않은데, 이 부분은 밤중에도 변동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한번 아침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상승한 종목들 보면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이 앞고점을 넘기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갭을 떠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조인트 스템, 임상 3상 성공. 관절염 치료제라고 하죠. 그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은 급하게 갭을 띄우고 갔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번 내일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연제약, mRNA 이 관련된 그 백신 관련이죠. 관련된 뉴스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차트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고, 적당히 한 1,300억, 1,400억 가까이 나왔고, 정고점을 넘으면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 모습이 차트적으로 괜찮고요. 수급도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타 법인 매도가 조금 많은 부분은 약간 좋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은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던 아미노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mRNA 관련된 뉴스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상한가를 닿지는 못했고 시간 외에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을 보고요. 내일 당장 매매를 할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놓고 내일 또 움직임을 보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관심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 철강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 BNG 스틸이나 이런 포스코 강판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있고,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을 할 경우에 어디에선가는 한번 되돌림 반등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진입 시점, 그리고 그 다음번에 분할 매수 계획에 따라서 적당한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잡고, 거기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두고 시나리오를 잡아야지 매매 대응을 할 때 좀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도 시간 외에 종목들이 그다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면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임디 교육 관련주 마찬가지로 오늘 약간 하락을 했고, 포스코 강판도 지금 고점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고요.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굉장히 강한 종목, 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 실적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한번 이 구간대에서 진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이 종목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22억 원 나왔죠.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더 나온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상승을 하고 나서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고, 그렇게 주가의 위치가 여기 박스권 라인 이 정도 구간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크게 보면 2,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10배 상승한 그런 종목입니다.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는 진입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봉상 위치가 많이 좀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리가 많이 높은 종목들은 비중 조절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이외의 종목들은 휴마시스 좀 강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OMB는 시간외에서 2% 하락을 했고요. 윤석열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좀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엔리능률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는지 쌍봉을 어느 정도 주고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효성 OMB는 차트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시간외에서 2% 하락을 했고, 시간외에 대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약세 흐름이고 미국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한 종목으로 가고 있는 위즈코프 일자리 관련주죠. 거래대금도 좋고 차트의 상승 추세도 좋은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이 정치를 할지 말지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분위기상으로는 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분위기만으로 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관찰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큰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며칠 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여기 스윙,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요. 스윙 종목으로 단타 매매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앤디포스가 가지고 스윙으로 진행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마이너스로 계속 물려 있었죠. 그 상황에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대성창투에서 한번 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스윙으로 진행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충분한 하락이 나오고, 그때 어떠한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진입을 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물리게 되면 스윙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인데요.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그리고 스윙의 그 확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스윙 매매를 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도 접근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일단은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계좌는 얼마 전에 그 대성창투 진행을 했던 그 계좌 있죠. 이쪽 계좌에서 얼마 전에 대성창투를 이렇게 한번, 대성창투가 아니고 액세스바이오네요. 죄송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선은 오늘 진행된 내용을 보면요, 전일에 한번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반등의 매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계좌에서는 그 위에서부터 손실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분봉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일봉상 봤을 때 이 종목이 고점으로부터 약 30% 이상 이렇다 할 반등 없이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거래대금은 꽤 괜찮은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대로 쭉 하락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난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양봉 도지 흐름이 나왔죠. 이때 하락하던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충분한 하락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일부를 여기서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은 일부는 또 그 스윙으로 전환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진입을 일부 했고, 오늘 오전에 여기에서 오전에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일부 더 추가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약간 이렇게 상승하는 물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이제 일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이 시세를 보고 있었는데요. 중간중간 봤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고, 이때에도 뭐 수익이 좀 있었지만 스윙에 대한 목표가는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스윙으로 그냥 스윙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내려온다면 그냥 분할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시세를 봤는데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쯤에 한 2시경에 이때 시세를 좀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때는 휴대폰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고점을 한번 뚫었는데 윗꼬리가 쭉 달리길래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꽤 수익이 나왔는데 수익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수익을 위해서 홀딩할 것인가 이렇게 좀 잠깐 고민을 했다가요. 일단은 수익은 챙기고 보자. 왜냐면은 다른 계좌에도 이 종목이 또 있죠. 그래서 더 올라간다면은 스윙으로 보유한 종목에서 수익이 더 날 것이고, 단타로 진입한 이 계좌에서는 일단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하고,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면은 매수했던 그 가격대에서 다시 진입을 하려고 일단 수익을 챙겼던 이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스윙으로 이 종목을 충분히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진입을 해서 그 원래 진입했던 스윙의 단가보다 훨씬 더 낮은 유리한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단타 개념으로 빠르게 좀 매도를 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계좌가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KTB 계좌를 이렇게 3개를 쓰고 있죠. KTB 계좌를 3개를 쓰고 있고 키움에서도 2개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좌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때때로 유리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한번 다른 계좌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같은 계좌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평단가가 합쳐지게 되죠. 물론 신용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신용 날짜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신용이 키움 계좌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주로 저는 이 KTB 쪽에서 신용이 잘 돼서 이쪽 계좌를 스윙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난 목요일 이때에 이어서 오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이런 케이스고요.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일부 매수를 해서 약 6%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스윙 종목으로 유리한 위치에 접근을 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새롭게 다른 계좌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저점 라인을 지지를 하느냐 지지를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되돌림을 이용을 해서 저항을 맞았고요. 이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보유 물량들이 일부는 수익 실현이 좀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쌍바닥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을 해서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좀 분봉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저항을 맞는 이 하락 추세대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내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다시 약세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 전 저점을 지지를 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장 마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